요즘 TV나 휴대폰 광고를 보면 가글만 하면 괜찮아진다. 민트 하나면 해결된다. 치약을 바꾸면 냄새가 사라진다. 이런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니어분들을 오래 만나오면서 느낀 건 이런 방법들은 잠깐 숨기기만 하지 근본적인 해결은 절대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침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냄새가 훨씬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평소엔 잘 모르다가 대화하다 보면 상대가 살짝 뒤로 물러서는 그 순간이 유난히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냄새 문제가 아니라 관계까지 멀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죠. 제가 연구실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손주들이 안 안기려 한다. 친구들과 대화할 때 자꾸 거리를 두는 것 같다. 가족들이 얼굴을 돌린다. 이런 작은 신호들이 쌓이면서 점점 말하는 게 두려워지고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출도 줄어들고 관계도 좁아지게 됩니다. 사실 입 냄새는 본인은 잘 못 느껴요. 우리 뇌가 자기 냄새는 익숙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직접 말은 안 해줍니다. 그냥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저는 너무 잘 압니다. 많은 분들이 양치를 정말 열심히 하세요. 하루에 3번, 4번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냄새가 계속된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대부분 혀와 침샘, 그리고 잠자는 동안의 습관에 숨어 있습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잡아도 냄새는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모르고 계속 가글이나 민트만 드시면 그건 그냥 냄새를 덮는 것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는 동안이 가장 중요해요. 잠자는 동안 침 분비가 거의 멈추거든요. 그래서 세균이 엄청나게 빠르게 번식합니다. 여기에 입을 벌리고 주무시면 입안이 완전히 말라버려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 냄새가 정말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 아침에 양치만 열심히 하시면 그건 임시방편일 뿐이에요. 제가 20년 동안 연구하면서 수천 명의 시니어분들을 만났는데요. 대부분 비슷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침이 줄어들고 혀가 건조해지고 백태가 쌓이고 그 위에 잘못된 식습관까지 더해지면서 냄새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모르니까 계속 가글만 하고 민트만 드시는 겁니다. 가글이나 민트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증상을 잠깐 가리는 것뿐이지 원인을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냄새의 원인은 입속 깊은 곳에 있는 세균인데 가글이나 민트는 표면만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1시간 지나면 다시 냄새가 올라오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연구해서 실제로 확인한 핵심만 골라서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렵지 않다는 점이에요.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꾸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제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제가 이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다시 자신감을 찾으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편하게 대화하고 손주들과 가까이 앉고 친구들과 즐겁게 웃으면서 지내는 그런 일상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입냄새 하나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고 외로워지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얼마 전 지인 한 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족들과 식사할 때 아무도 말은 안 했지만 대화 중에 손으로 코를 가리거나 고개를 슬쩍 돌리는 모습이 계속 보였다고요. 본인은 평소처럼 양치하고 가글도 했는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우연이겠지 하고 넘기셨대요.
그런데 며칠 지나도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손주가 안기려다가 코를 막고 배우자가 대화하다가 살짝 뒤로 물러서고 친구들과 차 마실 때도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제야 본인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으셨대요. 그런데 양치는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하셨고, 가글도 아침, 저녁으로 하셨고, 민트도 항상 챙겨 드셨어요. 그런데도 냄새가 계속되니까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셨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보기도 부끄럽고, 그렇다고 계속 이대로 지내자니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로우셨대요. 이분의 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침이 많이 줄어서 혀 표면이 하루 종일 말라 있었고, 밤에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도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바짝 마른 상태였고, 혀에는 하얀 백태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결국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거죠. 양치를 열심히 하셨지만 혀는 한 번도 관리를 안 하셨더라고요. 치아만 닦고 혀는 그냥 두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냄새의 70% 이상이 혀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치아를 깨끗하게 닦아도 혀에 백태가 쌓여 있으면 냄새는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변화만 시도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잠들기 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혀 클리너로 백태를 가볍게 정리하고, 치약에 자연 유래 오일 한 방울을 더해서 양치하는 것, 이 3가지만 바꿔보자고 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요. 그런데 단 3일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침 입냄새가 절반 이상 줄었다고, 혀도 훨씬 깨끗해졌다고 가족들한테 물어봤더니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는 완전히 자신감을 찾으셨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도 지금 당장 똑같이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제품이나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서 딱 3가지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가지를 모르면 계속 냄새는 올라오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마다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입 냄새 때문에 외출을 줄이고 사람 만나는 걸 피하고 대화할 때도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가 점점 좁아지고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냄새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전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절대 가볍게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입 냄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뒤에 나올 내용 중에서 혀 관리법과 침 분비를 늘리는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양치를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핵심을 놓치면 냄새는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꼭 끝까지 보시고 실천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이 순간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유익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음 영상에서 또 중요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연구하면서 저는 확인한 사실은 입 냄새는 관리하면 반드시 좋아진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제 시니어 분들에게 입 냄새를 심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 중 어떤 부분이 냄새를 키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혀 표면의 건조입니다. 혀가 마르면 세균이 몇 배 더 빠르게 늘어나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국내 구강 생태 연구에서 혀 건조가 있는 시니어의 구취 수치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모금 마시고 혀 표면을 가볍게 한두 번만 닦아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혀를 너무 세게 문지르면 오히려 손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혀는 생각보다 예민한 부위라서 자극이 강하면 상처가 생기고 그 틈으로 세균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힘을 빼고 부드럽게 뒤에서 앞으로 쓸어주듯이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혀 상태를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울로 한번 보시면 생각보다 하얗게 덮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바로 냄새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침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샘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면서 침 분비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입속이 마르고 세균이 빠르게 번식하게 됩니다. 실제로 침 분비량이 낮은 시니어 그룹에서 구취 지수가 가장 높게 나왔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제가 만났던 68세 박영수님은 아침마다 혀가 하얗게 변해서 냄새가 정말 심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침 분비가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 미지근한 물을 한 컵씩 드시라고 권해드렸고, 특히 커피 드신 후에는 꼭 물 한 컵을 더 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커피는 카페인 때문에 침을 더 줄이거든요. 여기서 주의하실 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훨씬 좋다는 점입니다. 찬물은 오히려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요즘 입이 쉽게 마르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침 부족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입 호흡 습관입니다. 입을 벌리고 자면 밤새 침이 빠르게 증발해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서도 입 호흡을 하는 그룹이 코로 숨 쉬는 그룹보다 구취 지수가 2배 이상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취침 전에 입 주위 근육을 가볍게 이완시키고 입을 다물고 자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코가 막혀 있으면 입 호흡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코 막힘이 있다면 먼저 그 상태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바짝 말라 있는 적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밤새 입을 벌리고 주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습관만 고쳐도 아침 입냄새가 크게 줄어들어요. 네 번째는 단 음식과 밀가루입니다.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당분이에요. 당분이 입속에 남으면 세균이 그걸 먹고 빠르게 번식하면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식사 직후 당분 섭취가 많을수록 구취 수치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제가 만났던 72세 김정혜님은 저녁마다 빵을 드시던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냄새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빵을 줄이고 식후에 단 음식 대신 물 한 잔을 드시도록 권했더니 냄새가 빠르게 완화됐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건 과일도 과다 섭취하면 당분이 높다는 점입니다. 과일은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드시는데 사실 당분 함량이 꽤 높거든요. 여러분은 식후에 어떤 간식을 드시나요? 만약 단 음식을 자주 드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줄여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혀 백태입니다. 백태는 세균이 숨는 가장 큰 둥지예요. 혀 표면에 하얗게 쌓이는 이 물질이
바로 냄새의 주범입니다. 해외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백태량과 입냄새 지수는 거의 비례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백태가 많으면 많을수록 냄새도 심해진다는 거죠. 아침에 혀 클리너를 사용해서 한두 번만 가볍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루에 여러 번 하시면 오히려 혀가 자극을 받아서 좋지 않아요. 하루 한 번 아침에만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혀색이 평소보다 하얗게 변한 날이 있으셨나요? 그날이 바로 백태가 많이 쌓인 날이고 냄새도 심했을 겁니다. 거울로 확인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마지막 6번째는 잘못된 양치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치를 자주 하시는데도 냄새가 계속된다고 하세요. 그 이유는 양치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정확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에서도 부위별 정확도가 올라갈수록 구취 감소 효과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여러 번 하는 것보다 2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치아와 잇몸 경계 부분을 집중적으로 닦아주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건 너무 강하게 누르면 잇몸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힘을 빼고 부드럽게 하지만 꼼꼼하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양치 시간을 재본 적 있으신가요? 한번 타이머를 켜놓고 해보시면 생각보다 짧게 하고 계셨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6가지 원인을 살펴봤는데요. 결국 핵심은 혀와 침, 그리고 올바른 습관입니다. 이제 원인을 정확히 알았으니 다음은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실천 루틴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실천법은 아침물 루틴입니다. 아침은 밤새 쌓인 세균이 가장 많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훨씬 좋다는 점이에요. 찬물은 입안을 오히려 건조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한 번에 벌컥 마시지 마시고 천천히 3번 정도 나누어서 입안을 골고루 적셔주듯이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혀 표면에 붙어 있던 세균들이 자연스럽게 씻겨 내려가요.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아침 입냄새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물 한 잔 하셨나요? 만약 안 하셨다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두 번째는 자연 유래 오일 한 방울을 활용한 양치입니다. 특정 식물성 오일은 세균과 곰팡이에 강하게 작용해요. 저는 시니어 분들께 치약 위에 딱 한 방울만 떨어뜨리고 평소처럼 양치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건 한 방울만 사용하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많이 넣으면 오히려 입안이 자극될 수 있습니다. 티트리 오일이나 페퍼민트 오일 같은 천연 오일이 좋은데요. 약국이나 건강식품 매장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치약만 사용하실 때보다 훨씬 상쾌하고 세균 억제 효과도 높습니다. 평소 치약만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오일 한 방울을 추가해 보세요. 단 며칠 만에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는 혀 클리너 활용입니다. 백태를 정리하면 냄새가 절반 이상 줄어들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혀 관리는 안 하시고 치아만 닦으세요. 사실 냄새의 대부분은 혀에서 나오거든요. 혀 클리너는 약국이나 마트에서 1,000원대로 구할 수 있는데요. 아침에 딱 한 번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뒤에서 앞으로 한두 번만 부드럽게 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문지르는 힘을 아주 약하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혀는 예민해서 강하게 하면 상처가 나요. 그러니까 정말 살살 쓸어주듯이 해주세요. 오늘 혀 관리는 하셨나요? 거울로 혀를 한번 보시면 생각보다 백태가 많이 쌓여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네 번째는 커피 후 물 한 컵 마시기입니다. 카페인은 침을 급격히 줄이거든요. 커피를 드시면
입안이 금방 마르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드신 후에는 반드시 물 한 컵을 추가로 드셔야 합니다. 커피를 끊기 어렵다면 물이라도 꼭 함께 드셔야 입안이 마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저는 시니어 분들께 커피와 물을 1대 1 비율로 드시라고 권합니다. 커피 한 잔 드셨으면 물도 한 잔, 이렇게 하시면 카페인으로 인한 건조를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커피 이후 물을 드시나요? 만약 안 드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입냄새가 많이 줄어듭니다. 5번째는 입호흡 교정입니다. 밤에 입이 마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 때문이에요. 낮에는 의식적으로 입을 다물 수 있지만 자는 동안에는 무의식적으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수면 전에 입 다물기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입 주위 근육을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코로 숨 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기서 주의하실 건 코가 막혀 있으면 입호흡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코 막힘이 있다면 먼저 그걸 해결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바짝 마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밤새 입을 벌리고 주무신 거예요. 이 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아침 냄새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여기까지 5가지 실천 루틴을 살펴봤는데요. 하나하나 어렵지 않죠? 아침 물 한 잔, 오일 한 방울, 혀 클리너, 커피 후 물, 입호흡 교정.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입냄새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핵심 한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입냄새는 단순히 냄새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속 작은 신호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냄새는 점점 깊어지고 사람들과의 대화가 불편해지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단 며칠 안에도 아침 입냄새가 확 줄어드는 변화가 충분히 가능해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잘못된 방법은 이런 겁니다. 가글이나 민트로 냄새를 덮으려고만 하고 혀 관리는 전혀 안 하고 물은 거의 안 마시고 커피만 자주 마시고 밤에 입 벌리고 자는 습관을 방치하는 것. 이렇게 하면 냄새는 절대 줄어들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혀 클리너로 백태를 부드럽게 정리하고 치약에 자연 유래 오일 한 방울을 더해서 2분 동안 꼼꼼하게 양치하고 커피 후에는 반드시 물 한 컵을 추가로 마시고 잠들기 전에는 입 다물기 연습을 하는 것. 이렇게 하면 단 며칠 만에도 입냄새가 확 줄어들고 대화할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 6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점이에요. 혀 건조, 침 부족, 입호흡, 단 음식, 백태, 양치, 습관. 이 6가지만 바로잡아도 입속 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렵지 않죠? 특별한 제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복잡한 과정도 아니에요. 그냥 일상 속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딱 한 가지를 꼭 실천하신다면 저는 치약 한 줄에 자연 유래 오일 한 방울을 더해서 양치하는 방법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 한 방울이 입속 환경을 바꾸는 가장 빠르고 간단한 출발점이 됩니다. 티트리 오일이나 페퍼민트 오일을 약국에서 구하셔서 치약 위에 딱 한 방울만 떨어뜨리고 평소처럼 양치해 보세요. 단 3일 만에도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제가 오랜 시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건 결국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내요. 입냄새는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상 전달해 주세요. 그럼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편하게 문의 주시고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